그럼 호랑이를 만나도 담담해지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호랑이가 없는데도 네.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 심장은 막 동공 쿵쿵쿵쿵 커지고. 뛰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유현철의 재활 툭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약간 좀 어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기립성 저혈압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하나이죠. 아, 그렇지만 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율신경 네. 실조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 즉 우리 몸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해서 막 긴장하고 막 움츠러들고. 두동 커지고 막 네. 그러죠.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작용하는 거를 부교감이라 합니다. 안정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살아가는데 교감하고 부교감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깨진 걸, 즉 부조화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하죠. 그럼 호랑이를 만나도 이렇게 담담해지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호랑이가 없는데도 네.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 심장은 막 동공 쿵쿵쿵쿵 커지고. 뛰고 예,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거꾸로 네. 지금은 되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활력적으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네. 나긋나긋하고 힘이 없어지고 축축 그렇죠. 처지고. 뭐 운동을 하든지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도 없고 축 처져 있고 그런 걸 다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영역이 넓은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상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한 증상만 있으면 그 증세에 맞게 이제 원인을 파고들었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요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증세가 다양합니다.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손발 시림, 가슴 답답. 보면 두통도 우리가 보면 경추성 두통도 있고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뭐 귀에서 이석증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걸 보시면 손발 시림일 때는 우리가 뭐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만성 피로, 과민성 방광, 뭐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염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일 수가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각 질환별로는 각 과가에서 볼 수가 있지만 각 증세의 그 각과에 맞게 원인을 했는데 잘 모른다. 원인은 이 결과값은 괜찮다.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슴 답답은 한데 네. 내가 가슴 답답한데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심장 내과를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심전도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서 근데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가슴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그럴 때는 이제 자율신경증 검사해보셔야 돼요. 비염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비염을 봤는데 비염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해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더라. 치료는 했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자율신경 질증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신 증상만 해도 굉장히 엄청 몸에 많죠. 있는 몸에 다 다양한 증세가 있을 수 증상이잖아요. 있죠. 네. 그럼 치료하는 방법도 되게 광범위할 것 같은데 자율신경 실조증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치료를 하려면 이제 진단이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두통이 있다면 일단은 두통의 가장 많은 원인들을 배제하고 그래도 치료했는데 안 난다면 자율신경증을 생각했듯이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제 의심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합니다. 보통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자율신경 이제 주사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뭐 스냅이라 해가지고 자율신경은 우리 척추에서 나옵니다. 네. 흉추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데 흉추 우리 등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면 자세가 안 좋고 등 근육이 신경들을 이제 눌러서 그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세요. 그러면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 만성 피로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등에 있는 근육들을 찾아서 눌려 있는 신경들을 풀어주면 이제 신경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사를 저희가 스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또 하나 치료할 수 있는 게 주사 말고 우리가 이제 수액을 이용한 IV라 해서 혈관. 옛날 링겔 알죠? 네, 링겔 소위 말하는 링겔 주사입니다. 근데 링겔에 이제 단순히 영양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을- 미네랄이든지 아. 그렇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미네랄, 비타민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이제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등하고 목 같은 데 틀어지면 이제 근육 긴장돼서 누르잖아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통해서 교정도 해주고 아니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자율신경을 직접 치료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이제 계속 과흥분돼 있거나 네.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경들을 초음파나 시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뭐 과흥분됐던 게 잠시라도 쉬면 다시 재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직접 치료하는 신경 차단술. 말 그대로 차단이지만 영구적인 차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혹시 치료할 수 먹는 있을까요? 약은 말 그대로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뭐 두통이 났지만 사실 먹는 약으로는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증상만 일단은 개선하기 때문에 원인은 치료할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세요. 네. 그럼 지금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들이 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증세를 보통 본다 그랬죠. 네. 증세에서 각 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더라. 그럴 때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요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 말이 어렵죠. 네. 심장은 우리가 쿵쿵쿵 뛰는데 환경에 맞게 쿵쿵 뛰는 게 불규칙하게 뛰면 뛸수록 좋으세요. 그 환경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내 자율시각이 잘 조절되고 그렇죠. 잘 있다는 조절되고 뜻이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일 위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돼 있죠. 네.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용하게 한 줄로. 그런 분들은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자율신경 자체에 문제가. 근데 보통 이제 자율신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이도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육각형이죠. 육각형이 있는데 빨간 선이 이제 녹색에 있어야 빨간 선들이 녹색에 걸쳐 있는 게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건 아주 정상 환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보시면 주황색으로 몰리시면 안 되세요. 이 빨간 선들이. 근데 지금 녹색 선에 잘 있죠. 근데 이제 녹색의 각 점들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뭐 제일 위쪽에 보면 TP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냐 토탈 파워.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그런 활성도, 네. 자율신경의 에너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지표를 볼 때 오른쪽 상단에서 밑에 보면 빨간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 요게 중요합니다. 빨간 그래프는 교감신경, 파란 그래프는 부교감. 이게 조화를 잘 이루려면 그렇죠. 키가 좀 비슷해야겠네요. 키가 비슷하거나 네. 1.5배 교감이 약간 높아야 제일 좋은 거세요. 네네.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다든지 아니면 교감신경이 너무 높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육각형에 있는 주황색도 보지만 네. 교감, 부교감을 직접 볼 때는 저 빨간 선과 파란 선, 수직선을 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분은 되게 잘 조화를 이루고 계신 상태죠. 저 이거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약간 심박이 이렇게 불규칙해서 일단 정상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TP 이 육각형이 초록색에 안착되어야 되는데 나름 초록색에 잘 안착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여러 지표들이 다 그쵸. 초록색에 낮춰져 있죠. 그리고 저 빨간색 부교감과 교감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쁘지 많이 않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또 천재 같아요. 네. 빨간 선이 교감, 네. 파란 선이 부교감. 저렇게 잘 돼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입니다.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스내피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정맥 영양 자율신경 주사를 한다든지 통해서 이제 전후 사진을 이렇게 꼭 찍어 봅니다. 저희는 지금 왼쪽은 되게 안 좋죠. 네. 심장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저기 그래프 육각형 보시면 점들이 다 주황색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그러네요.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만성 피로도 느끼고 그럼 온몸이 다 아프시다고 하세요. 여기저기. 몇 살이셨어요, 저분? 이분이 4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젊으신데? 네. 그리고 밤에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피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거기에 맞게 주사 치료를 했는데
자꾸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봤을 때 정형외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죠. 기능적 문제는 있지만 자꾸 재발되는 경우는 이렇게 자율신경 검사를 해봅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져 계세요. 보시면 우리 그래프 보시면 빨간 교감은 떨어져 있고 부교감 파란 건 올라가 있죠. 엄청 올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번아웃이 되신 거죠. 번아웃. 우리 이제 교감이 막 흥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완전히 떨어진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찍은 겁니다. 찍은 거 보시면 점들이 조금 바깥으로 나왔죠. 녹색 선으로. 네. 육각형이 네. 나오고 위에 그래프 보시면 심박수 변이도도 좀 다양하게 불규칙하게 좀 다양하게 뛰고 있고요. 뛰고 있어서 이분은 이제 치료 중이신데 증세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그래프 보시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조화는 아직 안 맞죠. 부교감이 높아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분은 이제 증세는 좋아지고 있지만 다 나으신 경우는 아닙니다. 중간 체크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 교감과 부교감이 더 맞으려면 저 마지막 남아있는 육각형이 가운데 하나 모여 있는 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치료가 잘 된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많이 나오셔서 네.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쵸. 객관적으로 이렇게 치료 내용을 보면서 치료하셔야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분은 일단은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50대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요리를 하세요. 요리를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식당을 하시니까 몸을 많이 쓰시고 네.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피곤하다고 하시고 무릎도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무릎 재생 치료도 하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항상 이게 감기도 잘 걸리시고 항상 이게 뭐 감기 시즌에 이럴 때 자꾸 이렇게 남들 걸릴 때 잘 걸리셔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만성 피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했더니 왼쪽에 보시면 이분도 심장이 아주 조용하죠. 왼쪽 상단 보시면 조용하고 육각형 보시면 빨간 점들이 주황색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심박수이기 때문에 수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해서 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들이 다 모여 있으면 좋은 게 아닌데 이분도 저희 병원에서 자율신경 치료하고 나서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 높았었죠. 엄청 부교감이. 근데 치료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교감, 부교감이 좀 내려가면서 서로 조화를 많이 이루었죠. 이분도 계속 치료는 하고 계신데 많이 피로도도 주시고 온몸 여기저기 아픈 게 많이 줄으셨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기가 안 걸리고 남들은 다 걸렸는데 네. 자기는 안 걸리고 잘 넘어가셨다. 와.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호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치료하면 그냥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나 수치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어떠세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심장이 뛰긴 뛰죠. 막 좀 다양하게 뛰진 않고 좀 조용하게 뛰고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다 부교감이 높았는데 이분은 그러게요. 빨간색이 더 높네요. 빨간색이 높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전쟁터에 사시는 분이세요. 말 그대로 긴장돼서. 근데 이게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른가 그럴 수 보네요.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긴장돼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다 주황색에 모여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온몸이 항상 긴장되어 경직되어 있으니까 있고, 그렇죠. 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신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주사 치료하든 물리 치료하면 그때는 좋아지는데 도수 치료를 해도 또 지나면 아프고 이제 이런 분들은 항상 몸에 자율신경이 망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이분은 육각형이 완전히 엄청 좋아지셨죠. 그러고요. 그리고 키 맞추기도 거의 완전 그쵸. 정확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교감, 부교감이 딱 키높이가 좋아지고 네. 심장도 뛰는 변이가 엄청 다양하게 되게 뛰시죠.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엄청 많이 이제 만족해하시고 네. 온몸 아픈 것도 좋아지시고 피부도 피부까지요. 피부도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도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 혈압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증세와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서 네. 치료의 필요 유무를 알아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바뀌기까지의 치료 기간은 최소에서 최대 얼만큼을 잡아야 될까요? 보통 네. 기간은 정말 다양하세요. 뭐 경증이면 보통 한 2, 3개월 보고 심한 분들은 뭐 1년을 볼 수도 있겠죠. 오래 앓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병원은 치료를 네. 보통 설명할 때는 7, 8회 정도. 일주에 한 번, 두 번 해서 경증에 따라서 그래서 한 7, 8회 정도 치료해 보고 일단은 더 치료 필요할지 한번 봅니다. 그리고 검사는 보통 저희는 한 3주를 기준으로 계속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해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냥 한 번 하고 계속 똑같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체크해서 또 다른 치료 필요할지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다들 만족해 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운동을 할 때도 인바디를 좀 찍어보면서 해야지 그쵸. 근육을 어느 정도 더 높이고 지방을 컷할지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좀 익숙하지 않은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기존에 했었던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뭐 엘보 이런 증상들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요. 내가 뭔가 콧물이 많이 나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정상이래요.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보시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